내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6억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갭투자는 금지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627 금융규제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걱정들을 하세요. 강남 3구 마용성, 동작 강동구 많이 오른 지역들 집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이것에 대한 전망 제가 오늘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실질적으로 강력한 규제이긴 해요. 이전 규제들은 규제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한 번에 주담대도 어렵게 하고 신용대출 금액도 줄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갭투자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핵심 조치를 따로 요약을 해봤는데 요 내용들은 지금 보이는 화면에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아무튼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거, 그리고 갭투자는 불가능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런 글들도 돌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 카톡방에도 어떤 분이 이걸 올려주셨는데요. 대출에 영향이 거의 없는 최상급지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거지만 중상급지들은 보통 대출을 많이 껴서 들어오니까 큰일 났다 라고 예측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 금액 자체를 제한하는 거니까 좀 저렴한 단지들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6억 이하 단지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게 아니고 얼마짜리 집을 사던, 그러니까 대출 총액이 6억까지만 가능해진다는 거거든요.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마용성이 폭락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15억 이상의 단지가 많으니까 6억 이상의 대출이 많을 거고,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뭐 가격이 떨어질 거다, 뭐 이런 논리가 될 것 같고요. 강남 3구처럼 이런 곳들은 갭투자가 아예 불가능한데 이곳들은 갭투자가 가능했었기 때문에 수요가 들어와서 가격이 올랐던 건데 갭투자를 막으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폭락론자 입장에서는요. 그럼 이거 실제 그런지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6억 이상 대출은 얼마나 되냐,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관련된 기사에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1분기 기준에 6억 초과 주담대 비율은 10% 미만이다. 생각보다 대출을 많이 받지 않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규제는 사실 이미 충분해요. DSR이라는 게 있잖아요. DSR은 뭐냐면은 그 상환액이랑 내 연소득이랑 매칭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총액이 결정되는 구조인데요. 6억을 받으려면은 4% 금리 기준으로 30년 만기로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연소득이 한 8,600 정도 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혼자 8,600을 벌던 맞벌이에서 뭐 총액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건데요. 뭐 전체 가구의 10% 안팎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6억 이상 대출을 받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용성의 갭투자 비중이 어떻게 되냐를 알면 또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생각보다 데이터가 바로 나와 있더라고요. 마용성의 갭투자 비중이 1분기 기준으로 17%였다는 거니까 역시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갭투자가 불가능한 것 자체가 지금 큰 트렌드를 바꿀 만한 이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규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전과 다르다는 건데요. 한 번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규제를 한다는 거, 그거 자체가 공포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 규제가 있기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인기 지역의 수요가 그대로라는 그것이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거고, 심지어 수요가 조금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를 만한 에너지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결론 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무주택자분들이 이 상황에서 많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미 집을 팔고서 폭락에 베팅을 했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사려고 했는데 너무 잘 됐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출 규제 사실 이미 예견했던 부분이고요. 이 대출 규제가 오히려 주춤하는 상황을 만들면 매수 타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수 타점이 무조건 바로 만들어지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에요. 어쨌거나 정책이 발효됐으니까 그 상황을 확인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판단 기준은 영향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나오는지, 그게 어딘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영향을 받지 않는 아파트가 나온다면 저는 여전히 현금이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학을 만들 수 있고, 그러면은 자, 이 중에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하는 게 더 생산적인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갑작스러운 뉴스 상황이기도 해서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개인적 의견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이 토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미 매수 계획을 세우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꼭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제가 주장한 대로 매수 타점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그 타점에 뭘 살지를 정해서 잘 움직이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가 미리 준비해뒀으니까 이 영상 꼭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